월요일 모두 까기 시간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고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인요한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요한 의대 교수 이제 위원장. 어떻게 좀 잘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뭐 강적이다. 아 강적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예. 혁신장 이런 부분을 모실 때 네. 최고의 강적을 모셨구나. 뭐 인요한 교수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겠어요. 그분 할 말 지금까지 다 하고 살아왔던 분인데 네. 혁신위원장을 모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 혁신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혁신위원. 예. 얼마나 많은 권한을 아하. 정권을 줄 거냐. 또 기간에 구애됨 없이 혁신이라는 게 뭐 기간이 필요합니까? 네. 항상 혁신위에서 잘못 가면 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간에 구애함 없는 혁신이 이러한 구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혹자들은 공천관리위원장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혁신위가 뒤로 물러서야 된다 이런데 맞지 않습니다. 끝까지 총선 끝까지 혁신위는 가동을 해야 된다. 쭉 간다는 거예요? 예, 총선까지.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카드도 안 되면 그럼 그다음 어떻게 비대위지. 아하. 총선을 이기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 카드가 대단히 용산으로 봐서도 강적이고 김기현 대표도 한토로 봐서도 대단히 강적이다. 그 강적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또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못지않게 못지않다. 자기 할 말씀 다 하실 거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예. 국민의힘의 문제잖아요. 예. 또 용산의 문제인데 뭐 혁신위원장 되셨으니까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혁신 과제, 인적 쇄신 문제라든지 공천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네. 협치 또 나름대로 인적 그 기용에서의 변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민생 부분에서 어떻게 다가갈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바깥에서 받는 눈이 정확할 수가 있다. 밖에서 저도 봤으니까. 뭐 아스팔트 한 7년 하니까 예. 보이잖아요. 아하. 야 이거 민생이 무섭구나. 국민이 무섭다 하는 걸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인요한 교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인들보다도 빠르다. 그래서 혁신위가 좀 국민의힘이 인요한 교수의 혁신안을 제대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에 시금석이 되고 총선을 이기는 구도로 가는 것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뭐 말씀 중에 그 혁신이 구성, 기간, 활동 모든 면에 인요한 교수한테 전권을 준다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원래는 최고위원들이 혁신위원들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정권을 줘서 인요한 교수의 혁신위가 이 지금 그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대위로 넘어가야 된다. 아, 비대위로 바뀌어야 그러면 된다. 모든 부담이 아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인선, 기간, 권한 모든 권한을 혁신해 주고 기간은 뭐 총선 때까지 네. 혁신의 활동들을 뭐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혁신위의 뭐 부위원장이나 혁신위원들도 인요한 교수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바깥에서 네. 보는 시각 네.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정책이나 뭐 이 협치나 이런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선 사람부터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 사람 중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비윤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비윤계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까지는 하긴 어렵겠지만 비윤계를 좀 혁신위원으로 이제 품는 방법. 혁신위원회 뭐 요즘 많이 나오는 하태경. 하태경 의원이 그 말도 지난번 했습니다. 뭐 부동산 때문에 자진 사퇴해버렸는 윤희숙 의원 전 의원.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용해야 되고 아하. 또 청년 혁신위 중에서는 이준석계라고 네. 표현 아닙니까? 뭐 그런 분들도 좀 뭐 포용하고 호남 분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버금가는 할 말하는 사람이다 이래 봐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뭐 100점 만점에 한 70점? 70점? 예. 많이 주신 거죠? 윤 대통령 35점이니까 배 주는 거니까. 예, 많이 주신 거죠. 많이 준 거죠.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혁신위에 태클 거는 부분들은 안 됩니다. 용산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혁신위가 마음껏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네. 그것이 이 총선 지금 뭐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혁신위가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의 혁신위 같이 실패하면은 국민의힘은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진짜로 총선이 빨간불이 아니고 총선이 완전히 이제 총선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선을 하면서 혹시 충돌된 우려 없을까요? 예컨대 이준석계가 혁신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러면 좀 상상은 잘 안 가거든요. 뭐 이준석 본인은 안 되겠죠. 본인은 뭐 안 유승민 하겠죠. 본인도 안 되겠죠. 대표급이니까. 그런데 뭐 혁신위의 새로운 목소리를 들으려면은 비윤계, 네. 반윤계도 반윤계. 뭐 혁신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선에서 만약에 그거 다 배제하면은 또 협치의 포용의 혁신이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혁신위의 이 정리된 목소리가 필요해요. 각자가 막 옛날에 그 뭐 비대위 할 때도 각자 목소리들 많이 내고 자기 정치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보다는 혁신위가 좀 전체적인 정리된 하나의 목소리로 또 혁신위가 제안을 하는 건의하는 그러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폭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혁신이 참 조혜진 전 의원하고 지금 좀 전에 인터뷰할 때는 지난번 최재성 혁신이 같은 거 되면 절대 안 된다. 최재형 본인도 이제 부위원장 그때 하면서 이게 창고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안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최재형 혁신이도 네. 제안을 많이 했는데 네. 제안만 받고 실행을 안 했죠. 실행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간이 지난번에는 뭐 이준석 대표 시간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총선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혁신 과제 실천하기도 대단히 바쁘다. 네. 혁신이라는 게 인적 쇄신, 공천 개혁, 그다음에 정당의 시스템 개혁,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그 협치, 네. 뭐 이런 민생에 어떻게 올인할 거냐, 민생에 관한 국민들이 느끼기에 산뜻한 그러한 정책 공약,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있으면은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을 그것을 바로바로 그 필드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팀도 좀 필요하다. 그 김기현 대표 받아서 할 수 팀에 있는. 네.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에 좀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빈 방문 어떤 의미로 보고 이건 계십니까? 완전히 이제 경제 외교입니다. 예, 경제 외교다. 이번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문제라든지 신산업 문제, 뭐 카타르의 수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고 오실 거다. 지금 네옴시티에 약 650조, 한편으로 봐서는 한 1200조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네.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따지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방문은 시기적절했다. 아, 시기적절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장관들이 좀 낮은 자세로 현장에 좀 가서 민심도 많이 듣고 이런 거를 당부하고
갔거든요. 이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관들이 자꾸 싸우잖아요. 예. 장관들이 뭐 야당하고 뭐 저도 국회의원 한 12년 해봤는데 네. 장관들이 저렇게 혹시 싸우는 장관들 많이 봤습니까? 국정장관에서 거의 없죠. 아. 거의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용산 대통령께서 예.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장관들도 민생에 올인하고 민생에 하려면은 법을 통과해야 되고 야당하고 협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로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 아하.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좀 가셔라. 장관들도 하면은 자꾸 싸우는 모습 거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보수 쪽에 지지도 있고 막 국민들이 뭐 새롭다 이랬는데 지금 좀 지쳤어요. 한동훈 장관하고 민주당이 싸우면서 네. 한편으로 봐서 민주당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대통령부 마찬가지 장관들이나 또 국민의힘 지도부나 네. 이런 사람들이 올인하는 민생의 모습, 민생에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 지금 여기서 더 뭐 야당하고 협치하지 않고 그래 나가면은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복귀하면은 네. 김기현 대표가 민생협치 회담하자 제안했잖아요. 네. 뭐 이재명 대표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윤 대통령이 오자회담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빨리 던지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치는 분명하게 하되 이준석 유승민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할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끝까지 흔들다가 신당 만든다. 이준석 유승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12월 얘기가 뭐 실질적으로 그래 가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박 변호사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미친 뭐라하고 예. 양두구육이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이준석 대표 보면 뭐 좀 발악하는 것 같다. 아하. 그것은 정치하는 기본적인 도의, 네. 국민에 대한 예의도 벗어났다 이래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겠다. 그런데 자기 길 가는 걸 알면서 멈칫 있으면은 네. 결국은 그 12월 말대가 나가는 그 순간에 불과 100일 남았는 순간에 주워 담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나갈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에요.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대통령실도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고 뭐 반성 뭐 이렇게 소통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지금 좀 눈에 띄는 게 이 김승희 전 비서관, 의전 비서관인데 자녀 학폭 의혹이 되니까 바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게 변화라고 보시는 겁니까? 끌고 가면은 안 되면은 바로 사표 수리가 맞죠. 끌고 가야 될 사안이 아니고 이제 네. 뭐 반성하고 소통하고 변화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용산이 정리하는 게 그거는 잘한 거다 이래 보고요. 네. 또 지금 용산에서 여러 가지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 많잖아요. 네. 이번에 인선하는데 혁신위원장 인선하는데도 지식인들도 안 하겠다. 정치인들도 안 하겠다. 제가 그런 모습을 한 6년 전에 똑같이 봤거든요. 6년 전이면 탄핵 정국에서도 똑같이 그때군요. 봤는데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 가장 잘못된 인식이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누군가가 변화하게 할 때 자기가 좀 희생하겠다는 분이 없어.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네.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어떻게 다음 총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대우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발 신당 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가서 뭐 제3지대 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발 특히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한길 위원장께서 그렇게 안 가실 거예요. 김한길 위원장은
뭐 만약에 비대위 가면 비대위원장의 가능성도 있고 예. 비서실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의 가능성도 공관위원장 가능성도 있다는 저는 거죠? 뭐 공관위원장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공관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하고의 이 충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건설적인 충돌은 네. 국민들로부터 괜찮은 호응을 얻을 겁니다. 아. 자기 사람 챙기기 뭐 그런 충돌보다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반대되는 입장들을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것을 용산에서 어떻게 받아줄 거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중간에서 좀 김한길 위원장이 할 수도 있을까요? 김한길 위원장이 하실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은 절대절명의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 안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저는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협치라는 게 네. 지금 변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 용산 대통령실은 내각 비서실의 인적 쇄신 아닙니까? 두 번째 이제 네. 국회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의 협치 또 이걸 통해서 용산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회담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챙겨 나갈 거냐. 이 모든 것이 혁신위 안에 담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는 후보자를 어떻게 낼 거냐 후보자들 하는 예.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외부의 수혈들이 좀 필요하다. 예. 제가 아스팔트에서 봤더니 뭐 우파에 있는 분 중에서도 뭐 깨끗하고 첫 번째 소신도 있고 네. 나름대로 국가 간도 투철하지만 협치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의 상황들을 좀 눈여겨보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지금 뭐 좀 전에 지금 대통령실도 지금 뭐 좀 긴밀하게 움직인다 말씀 좀 주셨는데 만약에 총선까지 생각해 보면 1월 한 10일, 11일까지는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달 다음 달에 뭐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온다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총선 겨냥하고 나오는 겁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예. 내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갈 거예요. 네. 차관급 그런 분들이 나가면은 뭐 결국은 총선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히 영남권에서 네.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결국 영남권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네.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사활 네. 또 이 국민의힘의 사활이 걸려 있는 총선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은 좀 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갈 거예요. 혁신위도 마찬가지 또 공천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 용산 대통령실이나 김기현 지도부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다섯 의원들이나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의원들 많아요. 네. 현직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그런 의원들의 처신 입장 표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항상 영남권 이번에 좀 많이 바뀔 것이다. 특히 TK 지역도 그렇고 그 바뀐다면 그분들의 반발들은 없을까요? 뭐 영남권에서 반발해도 예. 갈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하. 그분들이 오히려 반발하기 전에 예. 뭐 불출마 선언, 험지 출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미리 그래서 좀 험지 좀 어려운 곳에 뭐 간다. 지금 하태경 혁신위의 의원처럼. 핵심 예. 과제 중에 아하. 제1위 인적 쇄신 사람들의 변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느낌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 복귀를 하는데 어떤 메시지 낼까요? 혹시 예측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통합과 민생. 아, 통합하고 민생. 통합이라는 것은 뭐 예. 비윤계, 뭐 반윤계, 가결파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네. 포용해야죠. 그런데 12월 달까지만 포용이다.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포용하고 공천에서 다 자릅니다. 잠깐만요. 그 오늘 메시지에서는 뭐 이렇게 아니 포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직 공천 안 들어갔는데 그분들 다 같이 갑시다. 이러고는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같이 가겠습니까? 1월 달부터는 민주당 항상 하는 말이 시스템 공천이 정착돼서 1월 달부터 다 정리됩니다. 안 될 것이다. 그냥 경선 붙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경선 붙여도 다 안 됩니다. 금태섭 사태 봤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한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면 당연히 포용하고 협치합시다.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하고도 협치합시다. 당연하죠. 네. 아직 시간이 12월 말까지 2달이 더 남았는데 1월 달 공천 들어가는 순간에 정리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제3지대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공천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의 그 시간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 크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그래 안 할 걸요. 아하,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공천에서. 자, 이제 시간 한 뭐 1분여 남았는데 12월에 또 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 대북 송금이나 지금 법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예. 국민의힘하고 용산 쪽하고 네. 좀 협의를 하고 제가 이재명 대표 보고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는 그 만남을 만나라. 네, 그 얘기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하셨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민생 협치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12월 달까지는 협치하는 모습들이 양당에 보여요. 1월 들어가면은 또 소위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는 협치고 1월부터는 또 총선 당내의 경쟁. 전쟁. 예. 당 밖의 양당의 전쟁이 1월부터는 다시 전개된다. 예. 12월 달까지는 국민들이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타임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대표님 딱 알고 계시네요. 12월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만 1월부터는 당 내외에서 싸움이 또 일어날 것이다. 뭐 당은 당대로 예. 바깥은 바깥대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